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식의 김민건 기자입니다. 오늘은 양자시대 보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보안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석 확인을 위해서 그 채팅창에 성함을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사전 등록하신 메일로 3시간 보안 교육 참석 확인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 50분 정도를 추첨을 해서 저희가 웨비나 후원사인 노르마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한 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양자 컴퓨터 시대의 현황과 그 다음에 안전한 차세대 암호 기술 그리고 양자 시대 보안 요구 사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양자 컴퓨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강연자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산업본부 차세대 암호기술팀 김기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팀장님 지금 그 키사에서 차세대 암호기술팀 팀장님을 맡고 계신데 간단하게 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인터넷진흥원의 차세대 암호기술팀은 랜섬웨어에 대한 암호키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감염자들에게 피해를 복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보안 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암호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성 검증이라는 KCMVP 암호보안 검증제도 시험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차세대 암호 기술에 대한 이제 대응도 저희 팀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저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되고 있고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오신 양자시대 안전한 차세대 암호 기술 개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양자시대 안전한 차세대 암호 기술 개발 및 대응 방안입니다. 일단 주요 컨텐츠로는 이제 양자 환경에 암호체계 안정성 위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이제 차세대 암호 기술 그리고 이제 국내외에서 그러한 차세대 암호 기술을 어떻게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들 또한 뭐 다양한 기관이나 업체 등에서 상용화 시범 사례 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좀 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양자 환경의 암호체계 안정성 위협 부분입니다. 이제 양자 기술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그 양자 같은 경우는 퀀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일컫는 게 퀀텀이고요. 이제 그런 양자를 정보로 나타내기 위한 기본 단위를 저희는 큐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클래시컬 비트와 큐비트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시겠지만 이제 클래시컬 비트는 0과 1 두 가지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큐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이 n승상에서의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기술들은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특성 중에 이제 중첩 특성과 얽힘 그리고 불확정성, 복제 불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여러 상태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중첩이라고 부르고 있고 얽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가 상호작용해서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좀 가지는 상황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 불확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량을 측정하려고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관측하는 순간에 다른 쪽의 물리량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측정하려고 하면은 그런 기능들이 무너지는 뭐 성향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제 불가능성은 한번 측정이 되면은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에 따라서 복제가 안 됩니다. 기존에 이제 클래시컬 비트에서는 0과 1 비트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디지털 정보들은 복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자 기술에서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중첩이나 얽힘, 불확정성, 복제 불가능성 이런 양자 물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ICT 기술과 좀 접목을 하다 보면 이제 양자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접목이 되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초고속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통신과 접목하면 양자 통신이라고 해서 초신뢰 보안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센서와 또 접목을 해서 양자 센서 부분에서는 초정밀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 한 3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양자 기술이라고 좀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뭐 IBM이라든가 아이온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많은 연구 개발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양자 통신 부분은 뭐 텔레콤사, 그러니까 뭐 통신사에서 SK텔레콤이나 KT, 그리고 AT&T나 IDQ, 도시바 같은 데서 좀 통신 쪽 관련된 통신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센싱 같은 부분에서는 뭐 현재까지 측정이 불가능했던 초정밀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무기 제조사라거나 아니면은 보쉬 같은 그런 뭐 중장비 또는 이런 개발한 쪽에서 좀 뭔가 뭐 센서들에 대한 그런 좀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양자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양자 알고리즘들이 이제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양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현대의 암호 기술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2가지의 양자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쇼의 알고리즘과 그로버의 알고리즘 2가지가 있습니다. 쇼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인수분해라든가 이산대수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좀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여기 장표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그 1024 비트는 쓰진 않지만 현재는 뭐 2048을 쓰고 있지만, 이런 1024나 2048, 4096 이런 비트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때 현재는 뭐 수만 년, 수억 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면 4분, 30분, 뭐 4시간 이내에 모든 이런 인수분해나 이산대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버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대칭키의 검색 능력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칭키 같은 경우는 이런 수학적인 그 문제를 활용하지 않고 전수조사의 모든 그 안정성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검색 능력이 향상된 만큼 더 빨리 그 해독키를 찾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에 봤던 이제 알고리즘들에 의해서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거래, 스마트폰, 웹 서비스, 그다음 다양한 인증서 등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해킹에 노출됨에 따라서 저희는 그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불편한 사항들이 아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위협에 대응하는 차세대 암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칭키 암호 체계와 공개키 암호 체계 이제 2가지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대칭키 암호 체계에서는 블럭 암호와 해시 함수 이렇게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들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12, 여기 보면은 보안 강도 112 이상 사용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양자 컴퓨터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 될수록 현재 지금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놓은 128, 192 비트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해시 함수는 마찬가지로 3배 이상, 336비트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샤384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블럭 암호 같은 경우는 아리아나 ADA 알고리즘 256비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이산대수나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해독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체계의 암호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키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안전한 암호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총 5가지의 그 기반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격자 구조에서 최단거리 벡터 등의 비밀 벡터를 찾는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격자 기반이 있고, 비밀 행렬로 구성된 선형 코드의 디코딩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코드 기반, 그리고 비밀 성분으로 구성된 다변수 2차식 문제에 기반하는 다변수 기반, 암호학적 해시 충돌상을 찾는 문제를 기반한 해시 함수, 그리고 타원 곡선 간의 관계 연산을 찾는 아이소제니, 총 5개의 난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암호 기술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양자 내성 암호라고 불리웁니다. 또한 이제 이런 양자 얘기를 하다 보면
양자 키 분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양자 키 분배하고 양자 내성 암호하고 많이 혼동들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좀 넣어놨는데, 양자 키 분배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방식으로 양자 키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뭐 암호화 용도는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통신상에서의 키 교환용이기 때문에 양자 내성 암호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뭐 좋다는 건 아니고 양자 키 분배와 양자 내성 암호 두 가지를 좀 조합해서 사용하시길 좀 공고를 드리는데요. 이제 양자 키 분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어느 기업에서 쓰기에는 조금 많이 비용도 비싸고 연구 개발이 한창인 단계에 있는 문제라서 양자 키 분배와 이제 양자 내성 암호를 좀 접목해서 같이 조율을 해서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한 그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국내외 차세대 암호 전환 동향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미국, 유럽, 국내로 좀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부터 니스트에서 알고리즘 표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한번 암호 전환 워크숍을 추진을 했고, 22년 작년 5월 달에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을 시작하자 행정명령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유럽 쪽에서는 20년도에 이제 양자 내성 관련된 전략이라거나 뭐 이런 권고사항들, 그리고 어떻게 단계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가이드들이 21년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리스트의 알고리즘 표준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그 1년 후에 이제 키사에서 17년도에 양자 컴퓨팅 환경의 암호기술 이용 안내서를 좀 발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좀 뜸하다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이 준비가 한창임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의 KPQC라는 연구단을 만들어서 국산 암호 알고리즘을 공모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씩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 공모전을 추진을 하고 표준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화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고, 현재 지금 3라운드가 현재 끝나 있는 상황에 여기 보시면은 PKE와 KEM은 카이버, 전자서명은 델리시움, 팔콘, 스핑크스 플러스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격자 기반에 너무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4라운드를 추가로 추진을 해서 4종의 알고리즘을 좀 더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양자 내성 암호 전환 로드맵하고 시나리오가 리스트에서 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그 미국 바이든 정부에 따라서 양자 컴퓨팅 환경에도 안전한 이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보안각서를 서명을 하였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은 연합 단체다 보니까는 이런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사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20년도 7월 달에 조금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달에 이제 전환 전략 및 공고사항 등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산 목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준비 및 전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전환을 시행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년 1월 달에 프랑스 이제 국가사이버보안원에서는 이제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을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는 양자 내성 암호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을 하고, 2단계는 뭐 모든 영역에서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하고, 그리고 3단계는 양자 내성 암호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단계별로 추진되어 가는 방향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도 이제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21년도에 KPQC 연구단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PQC 연구단에서 주요 목적은 그 미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모전의 알고리즘들의 안정성을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무를 확인한다거나, 또는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독자적으로 뭐 선정해서 좀 암호 모듈 검증에 포함되는 그런 향후에 목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은 이제 21년도부터 24년 9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이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공모전과 유사하게 이제 라운드별로의 알고리즘들을 조금 검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공개 키함하고 키 설정은 7개, 그리고 전자서명 9개, 총 16개가 지금 선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1라운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 12월 달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국내외 상용화 및 시범 적용 사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이제 연방교육연구부에서 퀀텀 리스크라는 프로젝트를 2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뭐 PQC 적용 방법을 조사하고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 PQC 자체가 뭐 암호 키가 길고 성능이 좀 다소 느리기 때문에 그런 가속기라거나 라이브러리 등 개발에 조금 목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스트에서는 NC COE 이제 사이버 보안 센터 주관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외에 있는 아마존, 시스코, 델, IBM, MS 등 되게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국내에는 삼성 SDS가 지금 유일하게 참여를 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키사에서도 21년도에 이제 국내 세계 업체를 대상으로 양자내성 암호 암호를 적용해서 한번 성능 실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양자내성 암호가 도입이 되었을 때 사용 가능한지, 어느 정도 성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 양자내성 시범 적용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NICT라는 곳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의 양자내성 암호를 적용해서 지금 상용화를 성공한 바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그 암호화 프로토콜 ALTS라는 곳에 양자내성 암호를 적용해서 지금 통신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WS에서도 TLS 엔드포인트에 하이브리드 양자내성 암호를 적용을 해서 이제 상용화 중에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서 그런 통신 구간에 양자내성 암호를 적용을 해서 상용화를 한 사례가 있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통신 환경에서의 양자내성 암호를 적용해서 뭐 이렇게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22년도에 많은 상용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들을 살펴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양자내성 암호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국내에는 KPQC 연구단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안정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 외에는 큰 움직임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세대 암호 전환을 위한 기준 수립이라거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전환 가이드를, 안내서를 좀 만들어서 기업 내에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들, 그리고 대체할 알고리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양자내성 암호를 어느 부분에다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별로 양자내성 암호 전략에 기반한 국내 양자내성 암호 전환 계획, 그리고 시나리오들을 좀 마련해서 우리나라도 1단계 뭐 양자내성 암호를 준비하는 단계, 2단계는 하이브리드, 현재 예전에 공개키 암호와 양자내성 암호를 접목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3단계는 양자내성 암호로의 완전한 대체 부분들이 좀 단계를 나눠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암호를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거나 시스템들에 대해서 양자내성 암호로 고도화를 위해서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저희들의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금융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제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이런 성능 실증이라거나 그다음에 이런 시범 적용을 통해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찾아내고 그 결과들이 좀 많이 인용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좀 자료를 공유하는 기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현재 지금 디지털 데이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생산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양자내성 암호로 전환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이제
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탐지해서 공개키 암호를 현재 공개키 암호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탐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자동화 같은 것도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전 암호들을 또 차세대 양자내성 암호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편리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이 조금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세대 암호를 통한 이제 기업 육성 방안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차세대 암호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나 플랫폼 지원, 해커톤도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컨설팅들, 뭐 API도 뭐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면은 산업적인 이제 기반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교육들, 교육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차세대 암호, 양자내성 암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재도 육성하고 산업의 성장 동력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제품이나 성능 실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안정성 기준도 개발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험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 결국에 그 양자내성 암호도 KCMVP와 같은 그런 인증제도 안에 이제 알고리즘이 탑재됨으로써 이제 국내 암호 제품들도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영세 중소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테스트하고 해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테스트베드 형태도 제공이 돼서 지원이 되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양자내성 암호 전환과 뭐 준비 단계, 그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쪽에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양자내성 암호 전환 관련된 추진단을 조금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뭐 전략도 만들고 기술도 만들고 표준화도 만들고 함께 대응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 이제 인터넷진흥원과 뭐 과기부와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준비를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모든 전환 절차와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해서 저희 키사는 이제 국가 주도형 전환 계획 수립을 조금 많이 돕고 정책적이나 기술적인 기반 등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시면 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양자 내성 암호 관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지금 뭐 하이브리드 형식의 그다음에 또 최종 단계에서는 그 양자 내성 암호를 전 산업에 좀 도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체계적인 좀 준비들이 좀 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국내 지금 현황에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해외에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표준들이 나오고 가이드와 기준들이 막 나오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얼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로드맵이라거나 전략 등이 좀 나와주면 업체들이 뭐 혼동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기부나 이런 데서도 준비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키사도 같이 하고 맞습니다. 있고 그죠? 네, 국정원도 그렇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